안녕하세요, 신희철입니다.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통 주제 강의 2강으로서 우리가 실제 대학들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적분이에요.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적분을 다뤘지만 이번 시간에도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,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, 그러면 일단 문제를 바로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이런 정적분 기호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정적분 기호의 정의는 뭐냐? 저번 강의에 잠깐 얘기했었죠? 네,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그래, 그러면 이 정적분 기호의 정의는 리미트 시그마,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. 그 다음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더한다라는 느낌이다. 그래서 썸에서 s자를 길게 늘려 쓴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? 그러면 무엇을 더하느냐? fx들을.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fxk들을 더합니다. 됐죠? 그런데 그냥 fx, 다시 얘기해서 길이만 더해가지고는 넓이의 의미나 이런 의미를 전혀 못 가집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? 여기에다가 델타 x라는 걸 곱해줌으로 해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그게 n이 커짐에 따라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럴 때 그 극한값을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표현하기로 하자. 이게 정적분의 정의예요. 근데 이제 이 중에 xk라는 거랑 델타 x가 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고등학교 교과정에선 델타 x라는 건 뭐냐? b-a를 n개로 쪼갠 거. 됐죠? 그리고 그 다음 xk라는 건 뭐냐? xk라는 건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가는데 몇 번 가느냐? k번 가는 거.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학에서의 문제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적분의 정의를 주고 나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라 라는 유형들이 간혹 출제가 되었어요. 근데 이제 물론 몇 년 전에 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고 요새 최근에는 경향이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.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계산하면서 그 정의를 모르고 있다?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주제 강의에서 다뤄보자. 이런 얘기예요. 됐죠? 그래, 그러면 일단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뜯어 생각해 봅시다. 그래, 그러면 y = fx라는 함수가 있어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이 사이를 정적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죠? 근데 지금 우리가 델타 x라는 걸 뭐라고 했느냐? b-a를 n개로 쪼개자라고 했네요. 그렇죠?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를 우리가 n개의 칸으로 열심히 쪼갭시다. 그래서 n개로 등분하자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 n개로 등분하면 이 한 칸 한 칸의 간격, 얘네들은 당연히 b-a를 n개로 쪼갰으니까 델타 x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의 간격들은 다들 델타 x다. 됐죠? 그리고 그 다음 그 중에 x1이라는 건 뭐냐? x1이라는 거, 그러니까 k에다 1대입한 거죠. 그러면 a 더하기 델타 x.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n등분했을 때 이 첫 번째 나누는 점을 x1이라 이름 붙이자. 그러면 그 다음 점은 x2, 그 다음 점은 델타 x만큼 3번 갔으니까 x3, 그 다음은 x4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. 됐죠?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식의 의미를 보면 시그마 fxk들을 더해라. k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n일 때까지. 그러면 다시 처음에는 fx1이니까 이 길이를 더하는 거네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길이,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길이. 그래서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들을 열심히 더해라 라는 게 기본적인 느낌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그냥 fx를 더하는 게 아니죠. 거기에다가 항상 뭘 곱하죠? 델타 x라는 걸 곱하네요. 그러면 델타 x라는 건 이 한 칸 한 칸의 간격. 그러면 이 빨간색 선분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는 순간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의 의미를 지니는구나. 됐죠? 그러면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열심히 더합시다.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앞에 보면 시그마 앞에 뭐가 있죠? 리미트, 극한이 있네요. 그러면 쪼개는 개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? 많아지죠.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fx dx에 가까워진다. 이렇게 될 거고요. 됐죠? 그래서 하여튼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게 정적분의 정의예요.
됐죠?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선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적분의 정의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둡시다. 됐죠?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게 아니라 2n으로 나눴다? 그럼 a에서 b까지를 몇 개로 쪼갠 거죠? 2n개로. 그렇죠? 또는 예를 들어서 3n으로 나눴다? 3n개 조각으로 분리했습니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. 됐죠?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. 그럼 일단 문제 1번을 보면 함수 fx에 대해서 x의 k라는 걸 k 곱하기 델타 x다 라고 정의했네요. 그래서 원래는 항상 a 더하기 k 델타 x인데 그 a의 역할을 하는 게 0이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0이라는 놈이 있으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델타 x만큼 한 번 가면 이 점 x좌표를 x1 그 다음 만약 델타 x만큼 한 번 더 갔다? 그러면 이때 이 점의 좌표는 x2 그래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x1, x2, x3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. 됐죠? 그래 그러면 하여튼 이러한 xk에 대해서 다음 무릎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fx를 봤더니 이렇게 뭔가 우리가 수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죠. 그렇죠? 특히나 수열에서 부분분수로 바꾸거나 딱 그 내용이죠. 그죠? 하여튼 우리가 많이 봤던 이런 분수함수가 주어져 있고 델타 x가 1이다라고 주어져 있네요. 델타 x가 그냥 상수값이에요. n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상수값. 정확하게 1이다.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값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나타내봐라. 그리고 그 값을 구하여라.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네요. 됐죠? 그러면 실제 델타 x가 1이기 때문에 델타 x는 있으나 만한 거죠.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만 계산해도 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왔던 그런 얘기예요. 근데 그 값을 한번 기하학적인 의미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.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됐죠?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. 그럼 y 이퀄 fx라는 함수? 그러면 우리가 이 y 이퀄 f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기본적인 느낌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줄게요. 그러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x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?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. 분모가 커지니까. 됐죠? 그리고 그 다음 x가 만약 0이다? 그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x가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x가 0에 가까워진다? 그럼 분모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y좌표는 한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주어진 함수 fx의 모양은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. 됐죠? 그리고 그 다음 0보다 작은 것? 물론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지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?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차피 xk라는 것 자체가 델타 x만큼 k번 간 거. 근데 k는 1, 2, 3, 4 자연수죠? 그리고 게다가 델타 x도 양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오른쪽 방향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오른쪽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시다. 그래서 이게 이제 y 이퀄 fx예요. 됐죠?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식의 의미